드라마 DP는 김보통 작가의 웹툰 DP 개인화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김보통 작가는 DP는 이제 좋아졌다 라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DP를 만든 이유가 과거보다 개방적이긴 해도 아직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은폐되고 있는 군대의 실상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보통 작가는 실제로 군 생활을 육군 군탈체포조에서 했던 DP병 출신이며 DP병에 대한 이해도 덕분에 실제 DP병들이 2인 1조로 움직이며 탈영병을 잡아내는 모습이나 수갑, 경찰봉, 전기충격기 등의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 현실 고증도 만화와 드라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작품 내에서 등장하는 탈영병의 탈영 동기나 체포 과정, 주인공의 관련 이야기들은 본인이 겪은 게 아니라 대부분 창작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김보통 작가가 탈영병 등의 비주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유는 항상 주류가 되어가는 사람들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엑스트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탈영병들이나 가해자들이 처벌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김보통 작가는 탈영이라는 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보여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극적인 요소를 위한 교도소 등의 이야기는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라마 DP 내에서 가해자가 전출만 가고 징계가 없는 등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장면은 하나도 없는데 김보통 작가는 군대에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강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밝혔어요. 김보통 작가는 돌고래 유괴단의 신우석 감독과 매우 친해서 신우석 감독이 망하기 직전에 돈을 빌려줬을 만큼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데 이 점 때문인지 신우석이라는 이름이 원작 웹툰과 드라마에서 모두 첫 번째 탈영병이자 자살자로 등장하죠. DP는 디절트 펄스위트의 줄임말로서 군탈체포조라고 불리는 부대에서 근무하며 사복헌병이라고도 불리죠. DP병은 자원으로 뽑는 건 아니고 군사경찰에 선발된 인원들 중 일병 말기나 상병 초기의 병사를 보고 DP 자리가 나면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거기다 활동 중 많은 돈을 써야 하기에 집안 사정을 보고 뽑는다는 설도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DP 병사는 약 100명 정도라고 하며 최근에는 탈영병 검거율이 100%가 될 정도로 실제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병사들 중 인성과 체력 조건 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DP가 사복 형사처럼 실제로 돈을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DP병 출신의 한 군인은 활동비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서 돈 여유가 있는 병사들이 많이 한다라는 말도 했죠. 실제 DP 병사들은 머리를 기를 수 있고 다른 병사들보다 외출도 많이 할 수 있어서 과거에는 병사들 사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인기 보직이었지만 요즘은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지고 군대 복무 기간이 짧아지면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인기가 떨어진 보직입니다. 육군보다 병사 수가 적은 해병대, 해군, 공군은 DP병이 따로 있지 않고 탈영 사건이 발생하면 군수사관이 수사에 투입되며 최근에는 군사법이 바뀌며 더 이상 DP라고 불리는 육군 군탈체포조에는 병사들이 배당되지 않고 부사관이나 군무원들이 군탈체포조에 들어가게 되어 더 이상 신입 DP병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죠. 탈영병들이 주로 게임을 하다가 PC방에 검거되는 경우도 많아 DP들도 게임을 하면서 탈영병들이 게임을 하는지 찾아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드라마에서 나온 전화로 탈영병의 개인정보나 위치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해 안준호 이병이 전화로 탈영병 위치를 추적하는 모습은 드라마적 허용 요소라고 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묘사가 많이 들어간 드라마 DP는 당연히 국방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 채 만들어졌지만 배경에서 실제 군대의 모습을 잘 살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사는 실제로 2017년에 해체한 제61 보병사단 177년대 까치울 부대를 사용해 촬영했기 때문에 군대의 리얼리티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며 이 부대는 부천시가 국방부로부터 구입한 부지로서 문화공간을 만들 예정이었던 곳이다 보니 국방부가 아닌 부천시의 허가를 받고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이 부대가 2017년에 해체되었다 보니 내무반 같은 경우는 사람이 흔적이 없어서 여러 곳이 손상되어 이 부분은 따로 세트장을 만들어 촬영했어요. 작품 내 배경인 103 보병사단 헌병대는 제1야전 군사령부 예하부대라고 나오는데 작중에서는 영월군이라고 나오지만 박봉구 중사의 사무실에 화천군 지도가 걸려있고 조석봉이 황장수를 납치해 끌고 간 게 철도터널 아래의 북한 땅굴이라는 점은 북한과 가까워서 지하 땅굴설이 있던 곳인 화천이 원래 작중 배경이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조석봉은 철도터널에서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는 댐에서 촬영하려다 촬영 사정상 터널에서 촬영하게 되어서 기존의 댐에 어울리는 대사를 터널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작품 내 시점은 시즌1은 2014년 10월, 시즌2는 6개월 뒤인 2015년 4월인데요. 시즌1의 배경이 2014년이다 보니 당시에 유행했던 허니버터칩이 매진되었다는 문구가 마트 안내문으로 붙어있기도 하고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TV에서 진정한 군의 기강은 전후의 일격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과 그 말과 대비되는 가혹행위가 동시에 등장하기도 하죠. 작중 배경인 2014년에는 실제로 제28사단 의무병 살인사건과 제22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있었는데 이 중 총기난사 사건은 작중 김루리가 시즌1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실제로 저지르고 시즌2의 초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가 되어서 일부러 작중 시점을 2014년으로 설정했다는 설도 있어요. 시즌2 예고편에서 등장한 이 장면은 시즌1에서 판호열과 안준호를 상대로 말하는 장면과 똑같은 구도로 촬영되었는데 이건 DP 시즌2가 시즌1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장치라고 합니다. 또한 시즌2의 1화가 7화
헌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시즌 1의 마지막 화인 6화 이후 바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DP의 주인공은 안준호와 한호열이고 그 외에는 박범구, 임지섭, 조석봉, 구자훈, 서은, 박성우 등이 등장합니다. DP의 주인공인 안준호는 원작 웹툰의 DP 개인알에서는 상병으로 등장하지만 드라마에서는 1인병으로 등장하는데요. 안준호의 계급을 바꾼 이유는 준호의 가정환경과 어쩌다 DP가 되었는지에 대해 더 잘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며 드라마 DP는 원작과 설정이 다른 게 아니고 원작보다 앞선 시점에서 시작한 이야기라 안준호의 입영 생활부터 이야기를 진행시킨 거라고 하죠. 안준호는 작품 내에서 1993년생으로 등장하는데 작품 내 시기가 2014년이니 한국 나이로 22살 때 입대한 인물이며 안준호는 원작 웹툰에서 내무 생활이 하기 싫어 잠깐 합기도를 배운 걸 부풀려 말한 전투력이 약한 인물이었지만 드라마에서 안준호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에게 맞서기 위해 복싱을 배운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DP의 연출을 맡은 한준희 감독은 안준호의 복싱씬을 원테이크 즉 한 번에 찍길 원해서 안준호를 연기한 배우인 정혜인은 촬영 전 복싱을 약 3개월간 연습했다고 합니다. 안준호는 부조리를 일삼는 황장수는 물론 착하다고 평가받는 한호열에게도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 팬들 중에서는 안준호를 남에게 폐를 끼치는 패급 이등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안준호가 부정적인 성격을 가져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설도 있고 DP라는 드라마가 군대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위해 만든 드라마다 보니 잘못된 일이라면 뭐든 대항하는 안준호라는 캐릭터로 권선징악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는 설도 있어요. 원작 웹툰에서의 안준호는 검문소 파견을 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DP병으로 뽑힌 인물이지만 드라마에서는 헌병대에 배치되었다가 박범구 중사가 DP로 배정해서 DP병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DP로서 탈영병들이 잡으러 다니는 안준호는 사실 월급을 주지 않던 악덕사장의 오토바이를 훔쳐 입대하기 직전에 군부대 앞 마을에서 중고로 팔아버려서 이게 현실이라면 헌병이 되는 게 아니라 별도죄로 헌병에게 잡혀갔을 운명이었죠. 1화에서 박범구 중사와 안준호가 면담하는 과정에서 박범구 중사가 나가서 헌병대장과 낮술을 하면서 안준호는 밤이 되도록 계속 대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만약 이 이야기가 현실이라면 식사나 작업을 하기 위해 주변 부대원이 안준호를 찾거나 행정반에서 안준호를 찾는 방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요. 안준호는 가정폭력을 하는 아버지에게 대항하기 위해 복싱을 배우고 아버지를 보기 싫어서 휴가 때도 집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가정폭력을 견디고 계속 살아가는 어머니는 아껴서 황장수 병장이 어머니와 관련된 욕을 하자 바로 대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즌 1에서 DP병으로서 여러 탈영병을 잡는 안준호는 시즌 2 4화에서 비밀이 담긴 USB를 보고 탈영병이 되었는데 다른 DP들과 싸우며 도망가다가 결국 박성우 하사에게 붙잡혔지만 수갑을 느슨하게 채운 박성우를 제압하고 또다시 도망가죠. 이 장면은 DP로서의 경험이 적은 박성우가 경험이 많은 안준호에게 제압당한다는 의미와 본인이 시즌 1에서 조석봉을 차에 태웠을 때 한 똑같은 실수를 시즌 2에서 역이용했다는 점에서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캐릭터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면이죠. 탈영병이었던 안준호를 박범구가 속여 본인이 모든 잘못을 떠안고 체포됨으로써 안준호는 계속 DP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중에는 한호열과 임지섭 대위와 함께 박범구의 면회를 가기도 하며 시즌2 마지막 장면에서는 면회를 통해 조석봉과 만나며 감격한 표정을 짓기도 해요. 안준호를 연기한 배우인 정혜인은 대학생 때 이미 사단장 운전병으로 군 생활을 했던 군필 배우였으며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는 육군 대위인 유정우 역을 연기하면서 이미 군인으로서의 여러 경험을 해온 배우입니다. 드라마 DP의 더블 주인공인 한호열은 사실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그러나 원작에서와 달리 안준호가 이병으로 등장하다 보니 한호열은 원작 안준호가 보여준 껄렁껄렁한 모습과 DP로서의 뛰어난 능력이 합쳐진 캐릭터로 등장하죠. 한이라는 성은 DP 연출가인 한준희 감독의 성을 따왔고 호열이라는 이름은 DP 원작 작가인 김보통 작가의 실제 본명인 호열에서 따와 창작되었다는 설이 있어요. 한호열은 가장 먼저 군 병원에서 있다가 박성우 상병이 진출을 간 뒤 복귀하면서 등장하는데 사실 군 병원에 들어간 이유가 임무 수행 중 칼을 맞고 이송되어 치료 중이었던 것이며 복귀 명령이 떨어지자 내 마음의 상처는 왜 몰라주고 라고 웃기게 말하기도 하지만 조석봉이 칼을 들자 아무것도 못하고 놓쳐버리기까지 하죠. 그러나 샤워씬에서 허리와 허벅지에 모두 칼자국이 있는 것이나 칼을 든 조석봉을 놓치고도 박범구 중사가 안 덤비길 잘했다고 말해주는 걸로 보아 탈영병에게 칼을 맞은 이후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한호열은 DP병으로 뽑히고 휴가 때 고급 아파트에서 쉬는 모습에다 시즌2에서는 자차를 BMW로 모는 모습을 보여주어 금수저라는 설이 유력하지만 부자라는 묘사와는 달리 대학을 가지 않고 평소 장난기 넘치는 모습과는 다르게 가족사진에서는 웃지 않지만 정작 이러한 설정에서는 공개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베일에 쌓인 신비주의 인물이기도 하죠. 한호열은 안준호를 처음 보자마자 내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제 군대에서 기수가 딱 1년 차이 나는 병사들끼리는 아빠 군번, 아들 군번이라고 부르며 서로를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작품 내에서의 헌병은 키 175cm가 넘어야 헌병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호열을 연기한 구교환 배우는 키가 174cm라서 이 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죠. 구교환 배우는 주요 등장인물들 중 유일하게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마쳐 사복과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DP병이
운전병의 특성을 매우 잘 살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시즌 1에서부터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한 한오열이지만 실제 구교한 배우는 DP 촬영 전 작품인 모가디슈에서 운전씬을 연기하기 위해 그제서야 운전면허를 땄다고 합니다. 한오열은 시즌2 마지막에서 전역을 하고 안준호에게 인사를 하며 시즌3가 제작된다면 아마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한오열이 워낙 많은 인기를 얻은 캐릭터에다 박봉구 중사가 체포되어 DP 담당관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과 박성우 상병이 부사관으로 지원해 하사로 등장한 선례가 있는 데다 본인도 전역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점과 마지막 인사가 또 봐 라는 점 때문에 한오열도 부사관이나 사건 주변인으로 등장할 거라는 설이 있으며, 전역을 하게 되면서 한오열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 DP는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원작 웹툰에서 안준호의 후임으로 등장하는 박성준이나 새로운 신병을 등장시켜 안준호와 누군가로 이루어질 새로운 DP 콤비를 보는 것도 시즌3의 볼거리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작품 내 헌병과 담당관으로 등장하는 박봉구 중사는 1화에서부터 진급이 되지 않으며 1화에서 박봉구 중사의 진급 누락 사실이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파될 때 사실 진급 심사 결과는 군대 인트라넷으로만 나오지 개인적인 전화나 문자로 전파되지 않아 이건 드라마적 각색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박봉구 중사는 원작에서는 타령병만 잘 잡아온다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은 실적만 중시하는 간부였지만 드라마에서는 툴툴대다가 DP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츤데레 간부로서 등장해요. 시즌2에서 안준호의 잘못을 몰래 모두 떠안고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과 오래 있던 한오열에게는 전역하고도 잘 살라는 응원을 하고 본인이 체포된 일들의 진 범인인 안준호에게도 군생활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해주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죠. 드라마 DP에서 등장하는 임지섭 대위는 원작 웹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드라마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사실 김성균 배우와 손석구 배우 중 누가 더 박봉구 중사 역에 잘 맞는지에 대해 원작 작가이자 드라마 각본에 참여한 김보통 작가가 고민하자 한준희 감독이 그냥 둘로 쪼개줘 라고 해서 임지섭 역할이 새로 생긴 거라고 해요. 임지섭과 박봉구는 시즌1에서는 임지섭은 박봉구를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박봉구는 본인을 무시하는 임지섭에게 선을 넘으며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 대립하는 장면이 주로 등장하지만 시즌2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임지섭이 박봉구 중사님 제가 그동안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뒤 서로 고개를 숙여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임지섭은 법무실 법무장교로 근무하는 서훈과는 사실 결혼해 아이를 3명이나 낳은 부부 사이였지만 시즌2에서는 이혼한 채로 등장합니다. 법무장교로 근무하던 서훈은 김루리 사건에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이후에는 변호사를 하며 주인공들의 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하죠. 그러나 서훈은 군 법무관 시절 김루리 사건을 담당해서 실제로는 그 후 변호사가 되더라도 본인이 공무원 시절 담당했었던 사건에 한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때문에 현실에서는 맡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DP에 등장하는 김루리 일병은 12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 빠더너스의 문상훈 배우가 배역을 맡으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 군대 내 부조리를 당하거나 총기 난사를 벌이며 2명이 사망자와 여러 명의 부상자를 만든 뒤 무장한 채로 탈영해 DP 첫 무장 탈영병이 되었죠. 이 사건은 실제로 작품 내 배경인 2014년에 일어났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최전방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이라는 점과 사건을 일으키는 범인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건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 등 여러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루리라는 이름은 김루리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커뮤니티인 루리웹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설이 있어요. 백사한 보병사단이 헌병대장으로 등장한 현영덕을 연기한 현봉식 배우는 상병역의 구교한 배우보다 2살 어리고 배우인 손석구 배우보다도 1살 어렸지만 중령에 잘 어울리는 비주얼을 보여줘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 현봉식 배우는 실제로 27 보병사단에서 근무해 작품 내 배경이라고 추정되는 화천에서 군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죠. 시즌1의 메인 빌런인 황장수는 패드립과 구타, 가혹행위 등 군대 부조리를 모조리 해버리는 인간 말종인데, 황장수 역을 연기하는 신승호 배우는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미필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는지에 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승호 배우가 체대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지고 체대에서 이미 과거에 이런 비슷한 문화를 체험했을 거라는 사실이 알려져 뛰어난 연기력은 본인이 경험해서 우러나왔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죠. 순정남 캐릭터인 남시우 역을 연기했었기에 이 두 캐릭터의 간극이 너무나 높아 이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이 놀라기도 했으며, 에이틴 시리즈에서 순정남이었던 남시우가 여주인공인 도하나에게 차여서 DP에서는 황장수로 흑화했다는 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DP가 국방부의 협조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역 군인이 아니면 군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군복 단속법을 제작진이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군복 단속법 중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해 군복을 착용하면 현역 군인이 아니어도 군복을 착용하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어서 이 논란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러나 시즌1에서 황장수가 전역한 뒤 세븐일레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매대에서 치웠는데, 그때 점주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치우면 적자가 났는데 네가 메꿀 거야? 라고 혼을 내며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다시 채워넣으라고 하는 장면을 세븐일레븐이 협조를 얻어 촬영했다고 하며, 세븐일레븐 측에서 방송이 나간 뒤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장면이다 라고 항의했다고 해요. 세븐일레븐 여러 점주들도 본사에 클레임을 넣어서 본사 차원에서 법적 대응
대응을 하겠다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DP 제작진 측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 사과했고 제작진이 잘못한 장면이므로 이 장면을 편집하겠다고 밝혀 현재 DP를 틀어보면 이 장면이 편집된 채로 작품이 진행됩니다. DP 시즌2에서는 현실과는 다른 조직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국방부는 국군본부로, 군인권센터는 군장정인권센터로 등장하며 예를 들어 국방부가 부정적으로 묘사되었다든지 군인권센터가 아기 추측처럼 묘사된다면 실제 조직들이 일으킬 수 있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여러 조직의 이름을 바꿔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군본부라는 이름이 국방부보다 익숙치 않아서 그런지 오미느 주니의 대사 중 국방부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고 주조연들의 공무원증에서도 국방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DP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